진짜 택도 아닌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똑같은 5억대라도 레모님이 보기에는 정말 별로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네.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이 친구들이 지금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레모님, 네. 그 구독자분들이 아파트 월드컵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에 5억대 아파트 월드컵 해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보셨어요? 아니요. 댓글 보셨어요? 그때 왜 5억대 아파트를 못했냐면 첫 번째는 5억대 아파트 자체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가 기준 잡기 좀 애매하다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가격대가 낮아지면 그만큼 장점 이외에 단점들도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레모님이 조금 욕먹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못했었거든요. 5억대를 추천하면은 아무래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텐데 이런 아파트를 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사실은 뭐 여유가 되면은 좋은 걸 살 텐데 이제 그 금액 내에서 뭐 뽑아보는 거는 충분히 뭐 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오늘 기준을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네. 사람마다 직장 위치가 다 다르니까 동쪽 2개, 서쪽 2개 네. 이렇게 하고 각각 신도시, 구도심 이렇게 뽑아서 해보면 어떨까요? 보통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지금 이제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지역이 워낙 크니까 좀 뭐 생활권이 이제 직장이나 위치를 고려해서 동쪽, 서쪽으로 분명히 나뉠 거고요. 좀 애매한 게 이제 뭐 경기도 남부권인데 가운데 있는 경우는 이게 동쪽이나 서쪽이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외곽의 신도시냐, 좀 내부의 구도심이냐를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금액대를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5억이라는 금액이잖아요. 네. 5억대죠, 5억대. 5억대. 5억으로 끊지 말고 네. 저는 지금 한 5억 후반대까지는 좀 고려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대출 그래도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조금 하고 자기 자본 한 2, 3억 정도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아무래도 이 정도 금액대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이제 조금 시작하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선택하는 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 친구들도 네.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5억대 아파트를 가장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램고님이 혹시 5억대 아파트 중에서도 네. 이런 곳은 좀 눈여겨봐라 이런 곳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죠. 당연히 있죠. 왜냐면 제 지인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때 5억 후반대까지는 실거주용 내 집 마련을 할 건데 딱 대출이 딱 그거까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런 곳들 관심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리스트를 줬어요. 봤는데 진짜 택도 아닌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보고 있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수도권 외곽에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고 학군도 안 좋고 그냥 아파트는 멀쩡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를 사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보고 와라 하고 던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5억대라도 레모님이 보기에는 정말 별로인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네. 있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특히나 이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랑 또 재테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냐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걸 물어봤다는 말은 실거주 만족도 플러스 나중에 세 차익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의미가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가져갈 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주 만족도와 시세 차익도 같이 네. 가져갈 수 있는 곳들을 좀 오늘 알려주세요. 그래 볼까요? 네. 뭐 그래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냥 걷어내는 일이거든요. 딱 제일 좋은 걸 딱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쑥 걷어내고 나면 고만고만한 게 몇 개 안 남아요. 그 중에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5억대니까 24평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평당가를 보면 평당 한 2천만 원쯤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5억 9천까지 시세를 올리면 평당 2,400, 2,500까지 해요. 그러니까 2,000에서 2,500 사이거든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서울에서 찾으면 서울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상품성이 너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경기도 위주로 뽑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 경기도만 해도 많거든요. 네,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볼까요, 한번? 네. 동쪽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5억대 아파트 월드컵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북쪽으로 먼저 가면 자, 양주에 아파트 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사실 거예요. 더 내려가서 의정부 사라고 해도 잘 안 사시려고 할 거예요.
더 내려가서 조금 더 내려가면 갈매지구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하철도 있고 택지개발로 만들어져서 조금 주변 환경이 쾌적하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 또 지금 확장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반쪽짜리였는데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가. 그래서 이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실제 한 5 후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주변에 학교도 있고 뭐 상권도 있고. 여기가 1번. 두 번째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확실하게 남쪽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이제 갈매지구에서 더 내려가면 구리시인데 구리는 구도심이니까 우리 지금 신도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외하고 나면 하남 신도시인데 하남 신도시는 6억짜리가 6억 이하가 없어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신도시에서는. 그러니까 패스하고 더 내려가면 뭐 구성남인데 여기는 또 구도심이잖아요. 그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신도시가 이제 뭐 판교인데 판교 너무 비싸잖아요. 네. 내려가다 보면 또 이제 뭐 분당인데 분당도 너무 비싸거든요. 잠시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계속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용인도 대부분 구도심이거든요. 그러면 용인 내에서 그나마 택지개발지구로 한 데가 역북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청하고 인근에 있는 이제 일자리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이제 5억대 아파트가 좀 있죠. 그래서 나름 쾌적하고 아파트도 무난하고 상권도 있고 뭐 학교도 가깝고 초품화도 있고 뭐 그 안에서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땐 동탄까지 가야 돼요. 신도시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외곽 신도시를 좋아하거든요. 편의시설 잘 돼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동탄에서는 북동탄, 남동탄이 있는데 북동탄에서 이제 역세권은 안 됩니다. 롯데백화점이 있는 동탄역은 안 되고요. 이제 비역세권 중에서 사람이 좀 거주할 만한 곳. 그러니까 학원가가 나름 잘 돼 있고 학교가 있으면서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동탄으로 가면 이제 호수공원이 있죠. 그래서 호수가 보이는 뷰가 나오는 그런 아파트는 살 수 없지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충분히 좀 무난한 입지의 아파트들은 검토할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5억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면은 더 내려갈 데가 없죠. 신도시는 오른쪽은 끝이에요. 네. 그래도 좀 여러 개 나왔죠. 네네. 한 4군데 이상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동탄까지 네. 가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서쪽으로 가볼까요? 서쪽으로 가면 이제 북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지축지구가 나오는데 비싸서 못 사요. 더 내려가면 삼성지구인데 삼성지구도 금액이 간당간당해요.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이케아가 있는 원흥지구가 있어요.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었고 앞으로 창릉신도시랑 같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여기 하나 뽑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멀리 가면 파주 운정신도시가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GTX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충분히 한 10분 정도의 거리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의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어가지고 뭐 미래 호재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김포도 있죠. 김포시도 뭐 살펴볼만 하죠. 김포 같은 경우는 뭐 서울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저 걸포 북변역 인근 그쪽이 이제 조금 뭐 준신축 아파트가 많고 학교도 있고 상권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많이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쭉 내려가서 원래 철산을 가고 싶은데 비싸가서 못 사고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광명역 지나서 목감지구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목감지구에는 호재가 하나 있거든요. 신안산선이 뚫립니다. 이게 뚫리면 광명 지나서 여의도까지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있거든요.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신안산 호재 있고 상권까지 있는 이런 것들 검토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내려가면 서쪽에? 안산 정도인데 구도심이거든요. 그러면 태안반도 가야 돼요. 네? 그건 갈 데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좀 가성비 있게 좀 고려해 볼 만한 곳은. 그러면 이번에는 구도심 컨셉으로 동쪽, 서쪽 가볼까요? 좋죠. 일단 동쪽으로 구도심을 가면 하남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남 신도시는 못 사지만 하남 구도심은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남 구도심도 오를 수 있나요? 오를 수 있죠.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신도시에 살 수는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구도심에서 편의시설 잘 갖춰 있으면서 거기엔 또 학교랑 학원이 또 나름 잘 돼 있거든요.
그 하남 검단 산역 인근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또 바로 옆에 또 스타필드 있으니까 뭐 맘만 먹으면 걸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 좀 강남에서 출퇴근하기에 무난한 구성남이 있죠. 구성남이 이제 구도심이잖아요. 네. 사실은 뭐 저기 뭐 산성역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좋긴 한데 거긴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고 5억대라고 하면 절로 가야지. 그 산성 입구역 쪽으로 해가지고 은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단대동 네. 이쪽으로 해서 좀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은행 주공 아파트가 조금 요즘 이슈거든요.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지금 더 샵이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업체도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뭐 그냥 몬테크 겸 나중에 미래세 차익 겸 또 뭐 서울 출퇴근하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뭐 이런 곳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판교 분당 건너뛰고 과감하게 건너뛰고 이제 수지 구청역 인근 아파트가 나와요.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네요. 네, 바로 쭉 내려가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도 되게 편의시설 잘 돼 있거든요. 쾌적하고 모든 것들이 다 계획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신분당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지구청역 인근에 학원가가 잘 돼 있어요. 편의시설은 기본인 거고요. 그리고 학군도 무난해요. 학교도 옆에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검토를 하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한 코스 아래죠. 성봉역 인근에도 검토할 만한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롯데몰이 있으니까 상권도 괜찮고 또 뭐 신분당선 괜찮고 뭐 옆에 이제 또 너무 오래되지 않은 뭐 그런 아파트도 섞여 있다 보니까 또 선호도가 있죠. 더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동쪽에서 더 내려가면 용인, 수원, 이미 지금 용인 수지구 찍었으니까 내려가면 무조건 수원이에요. 그래서 수원인데 수원 구도심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가 영통구거든요. 네. 그래서 분당선이 지나가는 청명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이제 상품성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영동 택지 개발로 진행했고 모든 단지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 끼고 있고 인근에 학원가도 좀 있다. 그래서 무난하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망포 쪽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뒤늦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망포역 인근으로 해서 구축 아파트들 좀 검토해보면 5억대 또는 그 이하로도 뭐 4억대도 조금 있는 입지다. 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가면 수원 이제 구도심에서 이제 수원시청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또 있죠. 상품성은 영통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화서동, 화서역 인근 아파트가 좀 핫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이 계획돼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스타필드가 또 오픈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구도심 안에서는 나름 수요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대부분 5억으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구도심은 신도시보다 그래도 좀 선택지가 많네요. 많죠, 많죠. 근데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서는 이제 수원, 뭐 용인 이런 곳들이 좀 많았고 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죠. 네. 그래서 동쪽은 한번 쑥 다 훑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서쪽에 구도심 알려주세요. 서쪽으로 쫙 가면 이제 인천 가기 전에 부천이 있죠. 부천 중동, 일기 신도시가 있죠. 여러 곳이 있지만 저는 상동역 인근을 보시면 어떨까. 여기 왜냐하면 상동역이 자체가 다른 곳들보다 부천에서 제일 늦게 개발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나마 연식이나 상품성이나 뭐 이런 면에서 나은데 그 안에서 조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가 뭐 학교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높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이제 안양으로 가야죠. 마음 같아서는 안양 평촌 가고 싶은데 네. 분당을 못하는 것처럼 안양 평촌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평촌이 아닌 곳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안양역 주변 조금 그 옆에 있는 비산동 이런 동네예요. 이런 동네는 충분히 뭐 주공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무선도 나름 괜찮고 뭐 상권도 있고 뭐 아파트도 뭐 조금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그런 다양한 아파트들을 선택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호선이 있으니까 충분히 맘만 먹으면 서울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4호선 쪽으로 해서 갈아타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의왕시도 많이 검토를 하시죠. 의왕 뭐 내선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신축을 사면 좋겠지만 역시나 조금 구축 아파트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제 의왕 찍고 3번을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품성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30대 초반분들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하고요. 네. 그걸 지나치면 어디가 나오냐면 안산이 나옵니다. 아, 안산. 안산. 원래는 저 수원 나와야 되는데 수원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수원 빼고 나면 안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안산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산에는 그 신안산선이 생기잖아요. 그 내년 되면 이제 이게 막 개통을 하는데 40분 안에 출발합니다. 40분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그 광교 중앙역에서 강남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분이에요. 네. 그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 진짜 가깝네요.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근데 여의도를 가는데 쭉 내려가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구로구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겠죠. 더 내려가서 가다 보면 이게 막 구도심 이상한 동네가 있거든요. 네. 그럼 다 지나치고 싶을 거예요. 지나치다 보면 차라리 그냥 쾌적한 안산이 나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구도심 중에서 이제 중앙역 그리고 새로 생기는 역, 그 딱 중심에 있는 이쪽 동네만 한번 살펴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까지 합치니까 너무 많네요. 많죠. 엄청 많죠. 네. 거리도 지금 뭐 엄청 사실 멀어지기도 하고요. 가까운 곳도 있고 다양하죠. 랭구님 오늘 뽑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데 네. 랭구님은 이걸 오늘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이시죠? 일단은 뭐 제가 살 게 아니니까 제가 살 게 아니니까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고르셔야죠. 고르셔야 되고 이제 이거를 선별하는 기준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얘기해줬던 입지, 가격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평당 가격이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말한 것들 중에서 뭐 10억대, 20억대 없었잖아요. 네. 다 5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에요. 어디는 뭐가 가까운데 조금 구도심이라서 뭐가 별로고 어떤 거는 학군이 좋은데 여기는 학군이 별로고 장단점만 다를 뿐이지 그걸 탕 퉁치면 내재 가치가 거의 똑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디가 더 좋지? 나는 여기를 잘 모르는데 수도권 너무 넓은 데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지금 내가 재테크 관점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 아,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재테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구나. 내가 여기서 좀 미세하게 하나를 더 체크한다면 그냥 평당 가격이 높은 곳이 현재 입지가 좋고 현재 가치가 높은 곳이니까 그냥 그곳을 우선적으로 더 봐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비슷하다면 고민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곳을 골라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평당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재테크 관점이 똑같다고 하면 그러면 PD님은 어디 거주하시겠어요? 이 많은 곳들 중에 만약에 완벽하게 똑같이 올라가.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그냥 직장 가까운 곳 갈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게 두 번째예요. 근데 만약 어떤 거는 이제 5억 뭐 후반대고 어떤 건 5억 초반대거나 아니면 저 평수가 아까 또 다양했거든요. 같은 20평대 내에서도 어떤 건 21평, 뭐 24평, 26평짜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평당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평당가가 어디가 높은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게 단순히 직장 거리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 이게 상품성 너무 오래됐지만 학군이 좋네? 그럼 그 사람은 거기 가야 돼. 근데 학군 같은 거 전혀 안 중요한 사람은 그냥 좀 쾌적한 곳으로 가면 되고 이 정도만 체크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혹시 네. 조금 입지를 높여서 10평대는 어떨까요? 가능은 해요. 대신에 그 제가 얘기한 입지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돼요. 평당가가 더 높아진다는 소리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평당 2천에서 2,500만 원을 얘기했는데 18평 이렇게 가버리면 평당가가 더 높아지죠. 그럼 네. 3천만 원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경우는 웬만하면 상품성도 더 올리면 좋겠어요. 더 신축. 실제 그 잠실이나 뭐 잠실 리센츠 이런 데도 12평짜리 단지가 있거든요. 네. 시세 가격 변화를 보세요. 잘 가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곳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 댓글을 보면 A 아파트를 살까요? B 아파트를 살까요? C 아파트를 살까요? D 아파트를 살까요? 이런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많죠.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도 될까 안 될까. 보니까 내 알고 있는 지인은 뭐 누구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직장도 좋아, 얼굴도 괜찮아, 뭐도 좋아, 스펙 다 좋은 거죠. 내가 만나려고 하는 소개팅을 받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비교 대상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의 금액대라는 게 있잖아요. 5억대를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뭐랑 비교를 하냐면 마용성, 최소 뭐 이 정도 되는 아파트랑 비교를 해요.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뭐 상품성에, 신축에 뭐 야,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다 보니까 선택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들은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가격도 왠지 안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내 거는 안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선택을 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수준이 급이 너무 다르거든요. 내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금액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 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렴한 걸 사면 그만큼 적게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딱 사자마자 바로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야, 지금 이 정도 가격 내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아니, 가성비기 이 정도면 정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으로 바뀌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절망이거든요. 그걸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사이클과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평당 1억짜리가 먼저 오르고 9천, 8천, 7천, 6천 이렇게 쭉 오르거든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크게 오르지 않은 평형대가 있어요. 그 평당가 수준이. 평당 8천만 원 이상짜리는 전부 전고점 다 회복하고 돌파했어요. 날라갔어요. 평당 6천 이상짜리도 대부분 전고점 회복했어요. 평당 4천만 원짜리도 거의 95% 이상 다 회복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평당 3천, 2천, 1천이에요. 지금 순번이 어디 와 있냐면 평당 3,000에서 3,500 사이에 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금액대는 얼마다? 평당 2,000에서 오늘 2,500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형님들이 지금 두 분이나 계세요. 3,000에서 3,500만 원대가 지금 먼저 좀 딱 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고 그 다음 순번으로 이제 2,500에서 3,000대가 지금 줄 서 있거든요. 내가 그 바로 뒤에 있어요. 근데 내가 산 게 먼저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가시고 저분 가시면 그 다음 내 차례다. 이게 다 가고 나서 내가 또 시작하면 늦을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올 거냐 안 올 거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게 양극화가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앞으로도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비싼 것만 계속 오르고 나머지는 아예 안 오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충분히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만약에 3,000에서 3,500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7억대 영상을 보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오른쪽에 카드 네. 삽입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램보님 근데 네. 저희가 지금 벌써 23분을 찍었는데 아파트 월드컵을 이제 토너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방금 얘기한 거였어요? 네. 램보님이 이제 딱 한 네. 개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네. 2부에서 네. 해보는 거 어떨까요? 뭐 좋죠. 뭐 저 뽑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부를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